네, 마지막 고소도 패싱당한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인데요. 김 기자 어떻습니까? 대검 검찰의 중간 간부급 인사가 났는데 윤석열 총장이 그 인사가 단행되기 직전에 무언가 마지막으로 추 장관한테 호소했었다? 그렇습니다. 사실 중간 간부 인사를 앞두고요. 추미애 장관에게 이제 검찰의 입장을 전달 여러 번 했을 때 처음에는 대검 간부 전부 다 좀 유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가 여기서 또 다시 한 발 물러나서 6명만이라도 좀 핵심 수사를 위해서 6명? 남겨달라 이런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추미애 장관은 23일에 윤석열 총장의 저런 마지막 요청 6명만이라도 남겨달라는 요청을 거부한 채 인사가 단행돼 이번에도 윤석열 패싱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마지막 호소도 패싱당한 거 아니냐. 그럼 윤석열 총장이 오케이 알았어요. 전원 유임까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우시면 6명은 좀 내가 좀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마저도 무시당했다 이건데 그 6명이 누구였을까요? 한번 그래픽 한번 보시죠. 자, 6명은 이런 사람입니다. 김유철 수사정보정책관, 양석조 선임연구관, 임현 공공수사정책관인데 이게 대검의 차장검사급이에요. 저 3명은. 근데 다 각각 원주, 대전고검, 대전지검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고 부장검사급은 어미준, 김성훈, 이희동이라는 검사가 있었는데 각각 수원, 서울 북부지검, 인천지검으로 이 6명 모두가 뿔뿔이 다 흩어지게 됐다는 거죠. 우리 김상희 평론가 보시기에는 윤석열의 저 마지막 호소는 추 장관이 좀 받아줬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검찰청법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는 거는 의견을 존중해서 이런 표현이죠. 예. 근데 존중하지 않으려면 뭐 합당한 국민이 볼 때 명분이 있으면 뭐 듣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검사장급 이상은 정치적인 정무적인 판단이 많이 가미가 되니까 좀 안 들어줄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렇지만 실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검찰총장과 함께 실제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이거는 존중을 해주는 게 맞죠. 사실은. 존중을 해주는 게 맞다. 네. 근데 이것까지 존중을 해주지 않고 검찰청법의 취지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지난번 인사위원회 전에 30분 전에 법무부로 와서 이야기를 해라. 이렇게 얘기하신 이 말씀에 진정성이 하나도 없었던 것은 아닌가? 아하.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국민들에게는 있지 않을까 예. 우려가 됩니다. 예, 이 평론가. 예, 지금까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 요구가 특수통을 살려달라 이렇게 지금 잘못 오인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거든요. 이 6명 중에는 사실 공안 담당이 많았어요. 선거법과 관련해서 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신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있잖아요. 그 사건과 그다음에 앞으로 4월 총선에 또 이 수사를 맡을 진짜 공안 쪽에 이 검사들이 있는데 특히나 이면 공공수사정책관이라든지 이희동 또 김성훈 공안수사지원과장 선거법과 관련한 어떤 수사를 지금까지 해왔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을 남겨달라는 건 다른 어떤 특수통 자기가 될 이런 의미랑은 전혀 다른데 그런 공익적인 공공적인 어떤 부분에서 남겨달라고 하는 사람까지 이번에 잘랐다. 이게 지금 사실 또 분석할 수 있는 초점이라고 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 7년 전이었겠군요. 박근혜 정부에서 좌천당했을 때 국회에 나와서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수사는 검찰이 하는 거고 법무부는 정책부서이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보고받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무슨 어떤 기소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문제에 대해서 대검 공안부가 만약에 이거를 따지고 든다면 모르는데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저희 검사들은 그래서 이게 사실상 결국 수사팀을 힘들게 하고 수사팀이라고 하는 건 수사를 이렇게 앞으로 자꾸 치고 나가게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자꾸 뭔가를 따지고 물론 다 필요해서 하다고는 하지만 수사하는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게 좀 정당하고 합당하지 않고 좀 이게 좀 도가 지나쳤다라고 한다면 수사하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외압이라고 느낍니다. 네, 윤 총장이 당시에 법무부에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외압이라고 느낀다 등등의 발언을 했는데 아마 윤 총장의 마음이 지금도 저 당시 비슷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김 기자, 우리 서초동에서는 달빛 집회라는 이름으로 집회가 계속돼 왔는데 여기에서 윤 총장과 관련해서 좀 거친 발언이 쏟아졌었다면서요? 사실 이번 인사, 두 차례 걸친 인사 단행으로 그동안 같이 일하던 수사팀을 모두 좀 잃게 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서초동 달빛 집회라고 불리는 이 수호 집회에서 윤석열 총장의 처지를 좀 조롱하는 듯한 발언이 나와서 논란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선발이 일단 다 잘렸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이제 물을 못 떠먹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물을 못 떠먹어요. 우리네 어머니들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는 손이 없니 발이 없니 왜 물을 혼자 못 먹니? 손도 없고 발도 없습니다. 네, 뭐 손도 없고 발도 없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물을 못 떠먹어요 등등의 발언. 그런데 실제로 또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측근에 갇힌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당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최강욱 기소를 계속 좀 차일피일 미뤄왔던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을 좀 받아왔었죠. 뭐 결국 지난주 목요일 날 불구속 기소가 되기는 했으나 심재철 부장 같은 경우는 조국 무혐의를 주장했다가 좀 논란을 빚은 바 있는 대검의 부장이고 고기영 서울 동부지검장은 지금 유재수 감찰무마건과 관련해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의 기소를 또 차일피일 미루면서 뭉개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 추미애 측근에 갇힌 윤석열 어떻습니까, 장 수장님? 이렇게 보니까 뭔가 좀 느낌이 오긴 하네요. 예. 저는 가짜 검사와 진짜 검사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하. 정권을 향한 예. 그런 수사를 못하도록 하는 가짜 검사들과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수사를 해서 부정을 밝히고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라는 진짜 검사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박근혜 정권 때도요. 자신들에게 오는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좀 은폐하고 축소하고 좀 아니다라고 억지로 주장한 부분은 있었지만 예. 저런 식으로 자기들에게 수사를 하는 검사들의 목을 날리고 좌천시키고 저런 보복하는 저런 행태를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도 안 그랬다. 그렇습니다. 예. 이 민주화 운동을 했다라는 이 정권이 저것은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검찰을 장악해서 한번 좀 이해찬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10년, 20년 그렇게 계속 정권을 유지하겠다. 그래서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다. 전 그렇게도 판단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김 기자, 예전에요. 이게 언제예요? 7년 전에 추 장관이 국회의원 할 때죠? 그때 당시 국무총리에게 했던 발언, 새삼 주목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요즘 들어서 자주 들어보셨을 텐데요. 추미애 장관이 야당 의원이었던 시절에는 검찰의 독립성을 강조하면서 목소리를 높인 바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과는 좀 정반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당시 모습 영상으로 함께 보고 오시죠. 네, 총리님,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그리고 수사와 기소를 주장했던 수사 책임자도 내쫓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그러시더군요. 사법부 판단이 나오면 책임을 묻겠다. 총리님, 수사검사, 기소한 검사 다 내쳐서 법무부 검찰이 공소 유지에 관심도 없을 텐데 사법부의 판단인들 어찌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검찰총장이 비가 있더라도 그냥 가만두어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대선 개입에 대해서 적극적이지 않았다면 그런 비리도 감춰줬겠죠. 아무 소리 안 했겠죠. 나중에 받겠죠. 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건 아닙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다고 해서 그건 감쌌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심하신 것 같습니다. 대통령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온갖 애를 쓰신다는 거에 이거 다 덮으려고 발버둥 친다만 본 겁니다. 네, 지금 검찰들이 추미애 장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직접 나왔는데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권력기관 간 갈등이 인사권을 통해서 조직 내부의 갈등으로 전환되고 있다. 한 변호사, 특수통 검사 출신의 변호사의 이야기고요. 예. 이 정부 인사들의 특기는 조직 쪼개기 그리고 분열이 아닌가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금 설 연휴 동안 굉장히 생각이 많을 겁니다. 뭐 청사에 출근은 안 하고 있겠지만 얼마나 머릿속이 복잡하겠습니까? 손발이 다 잘렸다. 윤 총장 입장에서 이제 내가 어찌 해야 될까? 이제 고민이 많을 텐데요. 윤 총장의 그동안의 발언을 좀 비추어 보면 윤석열의 행보를 조금이나마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목소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죠.
여러분들의 그 포부와 소신을 마음껏 펼치시기를 기대하고 제가 든든하게 최선을 다해 여러분의 방패막이가 되겠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저는 헌법 정신과 국민의 뜻에 따라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여러분을 응원하고 여러분의 정당한 소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네, 윤 총장이 이제 그 속내를 좀 읽어볼 수 있는데 버틴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출신 인사 윤석열 총장과 가까운 사람인가 봐요.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윤석열은 버틸 겁니다. 그는 홀몸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를 따라서 지금 알프스 산맥을 넘은 부하들이 쭉 있습니다. 지방에 쭈쭈리 흩어져 있잖아요. 물러나는 순간 윤석열을 죽이려 들 것입니다. 잘리면 살 길이 있습니다. 잠재적 야권 대선 주자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스스로 물러나면 윤석열을 죽이려 들 것이에요. 오히려 근데 이 정권으로부터 잘리면 윤석열은 오히려 살 길이 있을 겁니다. 야권 대선 주자까지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이런 얘기인데 우리 김평론가 보시기에는 윤석열은 끝까지 간다고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 저는 끝까지 간다고. 내년 7월까지 봅니다. 임기 다 채운다? 예, 어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저 이야기들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약간 이렇게 수준이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봐도 정치권에 오래 있었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잘린다, 순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그러니까, 예. 그리고 이 항상 그 차기 대선 주자는요. 현 정권의 가장 보완적이거나 약점에 해당하는 그것에 반대되는 그 사람이 되거든요. 근데 자 보세요. 그 부분이 지금 시대 정신하고 맞닿아 있어요. 아하. 지금의 시대 정신이 뭡니까? 공감, 공쟁, 공정, 공존과 공생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고 있는 것들이 그 시대 정신과도 어쩌면은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 가장 맞닿아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야권 아닐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예, 예. 여당 내 야권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순교자가 되면은 정말로 대선 주자로 부상할지도 모르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권에서 너무 감정적으로 좀 아까 이제 장성철 소장님이 의도가 있다 이랬는데 저는 의도가 있을까?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감정이 앞서는 거는 분명한 것 같다. 그래서 좀 저는 저희 진영이 좀 약간 자중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어요. 자중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